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주말 손흥민 선수의 득점과 활약 속에 토트넘 허스퍼가 리버풀을 꺾었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 이 경기 정말 멋진 승부이기도 했지만 오게티가 될 수 있는 오심 논란이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굉장히 화를 냈고 또 리버풀 구단에서 공식 성명을 내놓을 정도로 이 오심의 여파가 컸는데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심판위원회에서 공식 사과까지 했고 그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당시 이 판정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전반전 0대0 상황, 루이스 디아스 선수가 모하메드 살라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골키퍼와 1대1 상황, 수비의 견제 속에서도 구석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슈팅하면서 선제골을 넣었는데 오프사이드로 무효가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 VAR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는 이러한 오프사이드 오심이 거의 상당수 줄어들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이 찰나의 순간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움직임에 대해 이 패스가 연결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오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전에는 이것이 경기의 일부다라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러기에는 경기의 특성상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축구 경기의 특성상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이렇게 오프사이드 라인을 절묘하게 깨고 들어가는 것이 경기의 묘미다 보니까 결국에는 VAR을 도입하면서 경기 도중에 화면을 통해서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오심이 나올 수 있었느냐. 일단 리버풀 구단 측에서 녹취록 전체 상황을 모두 공개하라라고 공식 성명을 냈었죠. 일단은 PGMOL 사과를 했지만 이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클롭 감독이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다른 경기에서도 그렇고 사과를 하고 오심을 인정한다고 해서 승점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냐. 승점이 보상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사과를 한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분명히 이것은 경기 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한 스포츠의 공정성이 훼손된 일이다라고 리버풀이 구단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물론 심판들이 받는 압박감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적인 일들도 이해하지만 그와 별개로 VAR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더 나오지 않고 악화되지 않고 완화되기 위해서 특히 올바른 결정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이런 잘못이 나왔을 때 개선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중대한 인적 오류라는 설명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심이 나온 것이냐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를 위해서 이게 정말 공정하게 진행된 것인지 어떤 악의가 있었는지 편파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이런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위해서 공개하라라고 이제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이러한 리버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심판협의회가 조금 전에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VAR 심판들이 어떻게 화면을 보고 있었고 어떻게 오프사이드를 체크했고 또 어떻게 주심에게 전달했길래 이 판정이 온사이드였는데 오프사이드로 결정이 났는지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상황 내용을 이제 보시면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영상과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패스에 이은 슈팅 장면이 나오기 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이제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어시스턴트 레프리, 즉 경기 중에 실제로 뛰고 있는 부심이죠. 깃발을 드는 부심도 있고 VAR을 담당하는 VAR 주심도 있고 VAR 부심도 있고 모두가 소통하는 음성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이 패스가 이어질 때 웨이팅, 기다려봐, 딜레잉, 지켜보자 그리고 이 장면 멈춰줘. 이 장면이 마무리돼서 골이 됐을 때 화면 봐야 돼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VAR 심판이 오프사이드 가능성이 있어. 디아스의 골인데 오프사이드 가능성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VAR 심판이 오퍼레이터 측에다가 여러 각도를 좀 봐야 되겠다. 계속해서 보자 얘기를 했고요. 심판도 이제 경기 중에 그래 걱정하지 마 기다릴게 판정 나오는 것 보고 결정할게 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골이 나왔을 때 부심이 깃발을 들어서 오프사이드 판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 VAR을 통해서 오프사이드가 정말 맞는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리플레이 오퍼레이터가 이제 이 리플레이 각도를 VAR 주심에게 보여주는 기술자예요. 이 기술자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앵글 괜찮은가요? 이 앵글 어떤가요? 만족하나요?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VAR 오퍼레이터가 2D 라인을 속구화를 기준으로 긋겠습니다. VAR 심판이 이제 그걸 보면서 긋고 움직이고 하니까 여기서 멈춰주세요 라고 딱 하게 돼요. 그리고 멈춘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라의 패스가 나올 때 로메로 선수의 다리가 루이스 디아스의 다리보다 더 이제 깊숙이 내려가 있잖아요. 즉 디아스는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간 것이 확인이 되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좀 더 확대하게 보니까 명확하게 온사이드였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VAR 주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체크 컴플리트, 체크 컴플리트, that's fine, perfec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체크 완료됐습니다. 체크 완료됐습니다. 괜찮아요. 완벽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이 말을 리플레이 오퍼레이터나 실제 경기에서 이제 휘슬을 부는 주심이나 깃발을 드는 부심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오프사이드인 채로 진행이 된 거예요. 체크 완료됐습니다. 체크 완료됐습니다. 완벽해요라고 말을 했을 때 주심은 이 얘기를 지금의 판정이 옳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체크했는데 오프사이드가 맞습니다라고 들은 거예요. 왜냐? 애초에 오프사이드라고 판정을 하고 나서 VAR이 진행됐는데 체크 완료됐고 괜찮다, 완벽하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VAR 주심,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그리고 주심이 모두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VAR 주심은 이 리플레이 오퍼레이터한테 완벽하게 봤다, 잘 봤다,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의 소통이 조금 엇갈리는 오류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경기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부심은 경기 진행합니다라고 했고 주심이 알았어, 좋았어, 잘해보자 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진행이 됐을 때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즉 리플레이 화면을 보여줬던 기술자가 얘기해요. 경기가 진행되니까 wait 기다려봐요. 지금 온필드, 즉 현재 VAR 주심이 아닌 경기를 지휘하고 있는 경기장 위의 심판이 오프사이드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만족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VAR 주심이 아닌 부심이 오프사이드, 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프사이드야, 골이야,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아마 이제 VAR 심판들도 판정하고 넘어가고 이제 민감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딱 넘어간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실제로 경기는 그냥 진행이 된 것. 오프사이드가 아니니까 골을 넣었으니 중앙으로 공을 옮겨서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잠깐 집중력을 놓친 겁니다. 그러면서 VAR 부심이 이거 잘못됐어 라고 그제서야 파악을 하는데 이 과정에 7초가 걸린 거예요. 경기가 이미 다시 시작되고 7초가 지나간 겁니다. 리플레이 오퍼레이터가 얘기합니다. 이미지로 봤을 때 우리는 온사이드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VAR 부심이 근데 경기가 진행됐어요. 오프사이드로 그냥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VAR 주심, VAR을 최종 결정하는 VAR 주심이 하면서 익스플레티브라는 말은 이제 욕설이라는 뜻이에요. 욕을 하게 되는데 삐 처리가 납니다. 망했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상황에 얘기를 했겠죠. 리플레이 오퍼레이터가 이제 잉글랜드 프로축구 심판위원회의 허브에서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는 올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 멈추라고 하네요. 전달을 해준 거예요. 결정은 온사이드입니다. 근데 오프사이드로 결정되고 진행이 됐으니까 지금 경기를 멈춰야 돼요 라고 이제 전달을 했는데 VAR 주심이 can't do anything,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이렇게 멈춰야 돼,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동안 계속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멈추고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리플레이 오퍼레이터가 계속 얘기합니다. 올리가 지금 또 얘기하는데 경기 멈추래요. 경기를 멈춰야 됩니다. 스탑 더 게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VAR 주심은 이미 경기를 재시작해 버렸어요. Restarted the game.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Can't do anything을 연달아서 얘기하고요. VAR 부심도 맞아요. 이미 경기를 시작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기 규칙서에 따르면 심각한 폭력 상태라든지 또 정말 피치 못하게 정말로 멈춰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 경기가 재개됐을 때는 멈출 수가 없는데 본인들의 오심, 본인들의 소통 오류로 인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멈추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엔 경기가 계속 진행되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너 어떡하지? 너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VAR 주시면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I can't do anything. 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고 또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종료가 된 거죠. 여기서 긴급하게 이거 완전한 오심이야, 경기 멈춰야 되라고 조금이라도 빨리 판단하고 주심에게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전달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촌극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때 심판진이 경기 며칠 전에 아랍에미리트의 다른 경기 일정을 다녀왔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부분이고 이 경기장 안에서의 소통이 명확하게 않은 부분들, 체크 컴플리트가 아니라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프사이드입니다, 온사이드입니다라고 얘기만 해줬어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이런 소통 오류에 대해서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심판위원회에서는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에 배정이 됐었던 이 VAR 주심인 데런 잉글랜드의 배정을 취소했습니다. 본래 노팅엄 포레스트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에 주심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배정이 취소됐고 또 이때 함께 VAR 부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댄 쿡 심판도 배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 심판들이 앞으로 계속 배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한 번의 실수로 심판직을 잃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 심판들에게는 치명적인
부정적인 평가에 타격을 입게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VAR의 치명적인 오류가 드러난 상황, 선의 굵기에 따라서 잘못되고 또 이런 장면들 말고도 소통의 오류 말고도 VAR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사이드의 논란들이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공개된 게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이잖아요.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적용을 했고 지난 시즌부터 이미 UEFA 챔피언스 리그 이 대회에서도 적용을 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와 월드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계 최대 규모의 축구 대회인데 이런 최고의 무대에서 이미 사용하고 검증이 된 반자동 오프사이드를 프리미어리그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VAR도 빨리 도입하지 않았고 지금 반자동 오프사이드를 도입하고 있는 리그들이 이미 유럽 빅리그에도 있는데 오히려 축구 종가라는 영국에서 이런 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규정을 가장 늦게 도입하고 가장 늦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이제 축구의 규정을 만들고 현대 축구의 모태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정통성, 축구의 원형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반자동 오프사이드가 있다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람의 눈으로 손을 긋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공에 있는 센서 또 이제 경기장 지붕 아래에 설치한 무려 12개의 추적 카메라가 선수의 관절 움직임을 무려 29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나눠서 초당 50초의 빈도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오프사이드 논란 상황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기계적으로 어떤 그 주관적인 요인 없이 객관적으로 딱 그 데이터로서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D 이미지로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광판에도 보여주길 정도이기 때문에 논란 없이 이제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도입하지 않겠다.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즌 도중에라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영국의 정론지인 더 타임즈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는 시즌이 이미 시작된 현 시점에 도입할 생각이 없다,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런 결정들이 사실은 각 클럽 관계자들, 프리미어리그 구단 관계자들이 이제 의견을 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피해를 입는 팀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이런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리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우디가 왕가의 돈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성에 있어서 최고의 무대는 프리미어리그잖아요. 그렇게 큰 돈이 오가고 규모가 크고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리그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판들이 VAR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체크하고 소통에 대한 문제들 이런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항상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얘기했듯이 VAR이 있든 어떤 기술이 있든 결국에는 결정과 운영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100% 완벽한 판정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나마 이 반자동 오프사이드 AI와 데이터 기술을 통한 카메라 기술을 통한 그 결정은 가장 좀 오류의 확률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편 리버풀 측은 이 토트넘과의 경기에 2명의 선수가 퇴장당한 것에 대해서도 항소를 했어요. 커티스 존스가 비수마의 정강이를 발로 찍으면서 내려졌던 퇴장이 의도상으로는 공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공을 밟고 미끄러져서 가격한 것이니까 경고면 되지 퇴장은 과하다라는 것이었고 디오구 조타가 2장의 경고를 받고 퇴장당한 것도 두 번째 태클은 경고감이 맞지만 첫 번째 태클은 오심이다. 오도기가 혼자 다리에 걸려 넘어진 건데 조타가 뭐 건 것처럼 잘못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왜냐? 퇴장 판정이 나오면 다이렉트 퇴장일 경우에는 3경기 출전 정지를 받게 되고 경고 누적 퇴장일 경우에는 1경기 정지 징계가 나오잖아요. 결국엔 존스와 조타를 기용할 수 없는 시간들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항소를 했는데 이 프리미어리그 심판위원회는 오프사이드 오심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고 녹취록도 공개를 했지만 이 퇴장 판정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커티스 존스 분명히 이제 뭐 어떤 그 불운한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제 장면상으로 이 정강이를 가격한 거친 태클이 간 게 맞고요. 우도기에 대한 두 번째 태클은 명확하게 또 경고였는데 이 장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백태클이고 위험한 태클이었고 또 이 장면 외에 사실은 경고를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않았던 파울들도 조타에게 있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퇴장 판정까지 번복할 정도의 오심이 크진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존심 높은 영국 심판들이 결국에는 사과하고 녹취록까지 공개할 정도로 이번 토트넘 리버풀전의 파문이 컸는데요. 이런 판정 논란, 오심 논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하고 경기한 그 선수들과 팀들에게 좀 피해가 가는 일은 점점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기술이 도입되고 또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정말 이번 사건은 VAR이 도입된 이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류가 나올 수 있느냐? 체크 컴플리트라는 이 소통의 오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진짜 사실이었다는 게 이 내막이 공개가 됐는데요. 과연 영국 축구계 축구 종가로서 프리미어리그를 또 성공시킨 그 무대인데요.
심판들의 판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 심판들의 또 판정 기준이 다른 어떤 빅리그보다도 더 큰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의 판정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오류를 줄이게 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소식,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